2026년 2월 전 세계 경제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당초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결판이 날 것이라던 낙관론은 사라지고 이제 시장은 2월 20일이라는 새로운 날짜를 바라보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한 줄로 전 세계 수입품에 매긴 보편적 관세. 이미 거친 돈만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00조 원입니다. 위헌 판결 시 이 돈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왜 대법원은 판결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법리 검토가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경제적 고심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판결 지연의 진짜 이유와 이 결정이 한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에 가져올 파국적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 재판의 근본적인 쟁점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해석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다. 따라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측 주장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적대국을 제재하라고 만든 법이지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라는 법이 아니다. 헌법상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과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모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으로 우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정부 측 논리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이유로 헌법 위의 권한을 휘둘러도 되는가라는 헌법적 가치를 두고 대법관들이 장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환급 대란에 대한 공포입니다. 만약 단순 위헌 판결이 나면 미국 정부는 즉시 200조 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채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위헌은 맞되 이미 거둔 돈은 돌려주지 않고 앞으로만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정교한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치적 실익입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매일매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시간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세수를 확보하고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판결이 2월 20일 이후 혹은 6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따라 그 이후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먼저 확률이 높은 완전 위헌 판결일 경우 미국 정부의 패배입니다. 즉시 관세 부과가 중단되고 대규모 환급 소송이 시작됩니다. 증권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이겠지만 트럼프는 즉각 무역 확장법 232조 안보 위협 조항을 동원해 다른 명목의 관세를 다시 매길 것입니다. 즉 이름을 바꾼 새로운 관세 전쟁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한정 위헌 판결일 경우, 즉 관세 부과 방식의 절차적 문제만 지적하고 대통령의 권한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율이 소폭 낮아질 순 있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은 낮지만 합헌 판결일 경우 트럼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허락 없이 언제든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일 사법적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양국 경제에 극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확률이 높은 위헌 판결 기준으로 그 영향을 예상해보면 한국 경제에는 일시적 안도와 더 큰 압박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헌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가뭄의 단비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의 숨통이 트이고 수조 원대 관세를 냈던 현대차나 삼성은 막대한 현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잡습니다. 그뿐입니까? K푸드를 비롯한 엄청난 소비재들도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져 있던 것들도 다시 수출의 물꼬가 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관세가 막힌 트럼프는 직접적인 투자 압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관세를 안 매길 테니 한국 공장을 아예 미국으로 다 옮겨라라는 식의 더 노골적인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물가가 안정되겠지만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겐 위헌 판결이 희소식입니다. 관세 때문에 올랐던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비상입니다. 연 200조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트럼프가 약속한 법인세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미국 경제의 운전대를 잡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들의 비용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더 독한 두 번째 카드를 마주해야 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환급금을 계산할 때가 아니라 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치고 들어올 투자 강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는 그날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명확히 갈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